Bidirectional Tree Diffusion Planner for Efficient Bridge Search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할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담당 멘토는 김준석 조교님이셨습니다. 먼저 문제 설정 같은 경우엔 다음과 같은데요. Efficient Long Horizon Planning을 하는데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Short Horizon 에피소드라는 점이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최소화하고 싶었던 건 저희가 생성한 스타트 스테이트로부터 골 스테이트까지의 플래닝 거리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노이징, 즉 디피전 플래너를 통해서 플랜을 만드는데 디노이징의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한 공통된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스타트 지점에서 골 지점까지 있기 위해선 여러 가지 서브 플랜을 이어 붙여야 한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디노이징 횟수를 많이 하여 서브 플랜을 많이 생성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익서스티브 설치가 가능해지니까 생성된 플랜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디노이징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디노이징 횟수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경로를 만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그 두 스테이트 간의 거리를 추정하기 위해 템펄 디스턴트 모델을 따로 학습을 하여서 활용을 하였는데 그 템펄 디스턴트 모델이 거리가 멀어지면 두 스테이트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언설테인티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메소드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메소드 같은 경우엔 이제 파이프라인상 첫 번째 위치하는 타겟 셀렉션이고 이 타겟 셀렉션은 저희가 소스 스테이트로부터 퍼져나가는 트리가 있고 타겟 스테이트로부터도 퍼져나가는 트리가 있어서 이 두 트리가 중간에 접합하여서 경로를 만드는 그런 플래너인데 소스 트리에서 이번 턴에 확장하려는 리프 노드들이 있겠죠. 이 리프 노드들이 각각 자신의 노드 위치, 여기서 노드는 이제 메이즈 투디에서의 위치를 말합니다. 자신의 위치랑 가장 가까운 반대편 트리의 노드를 선정하는 과정이 태그 셀렉션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각 리프 노드들이 각자에 맞는 타겟 노드를 설정했는데 이 모든 리프 노드들이 확장하면 익서스티브 서치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리프 노드를 우선적으로 탐색, 즉 확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탑K 샘플링이 필요한데요. 이 탑K 샘플링은 두 가지 지표인 그 얼마나 코스트가 적냐, 즉 얼마나 최단거리 가깝냐와 이 얼마나 각 노드가 생성할 수 있는 그 언설테인티가 높냐 두 가지 지표로 인해서 탑K 리프 노드를 선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엔 그러면 이번 턴에 확장할 리프 노드가 정해졌으면 이제 각각의 타겟 노드들을 향해서 디노이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게 이제 디퓨저 플래너가 있죠. 디퓨저 플래너가 각각의 리프 노드들로부터 이제 단위 어떤 스텝 사이즈에 해당하는 짧은 에피소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프루닝과 이제 대표 설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리프 노드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타겟 노드를 향하는 n개의 서브 플랜을 패러럴하게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패러럴하게 생성하는 이유는 메이즈 환경 혹은 일반적인 어떤 공간을 가정했을 때 타겟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올 수 있어서 결국에 디피전 플랜의 프라이어가 멀티모달리티를 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멀티모달리티를 캡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의 어떤 서브 플랜을 생성한 뒤에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비슷한 경로로 가는 그런 플랜을 하나의 어떤 대표 노드로 치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탐색 복잡도를 줄일 수 있게 되죠. 메소드를 좀 더 정성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 노드에서 이 리프 노드를 확장하기로 했으면 여러 가지 서브 플랜을 형성한 뒤 비슷한 경로들을 클러스터링하여서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 노드로 선정된 그 타겟 노드를 만났을 때 접합 처리가 되게 되고 그러면 소스에서 나가는 플랜과 타겟에서 나가는 플랜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약간의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로가 나오게 되고 그 경로를 따라서 인버스 다이나믹스가 에이전트를 작동하게 시키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실험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질문을 이제 말해보자면 골 리칭 퍼포먼스를 오지벤치라는 어떤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정량적으로 쟀는데요. 저희가 활용했던 데이터셋은 이제 엔트메이즈 스티치라는 데이터셋이었고 베이스라인으로 삼았던 모델은 CMSTD라는 기존의 소타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 상에서 여러 가지 그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싱을 한 거죠. 그 체크 포인트들 간의 어떤 경로를 미리 다 구해놓은 뒤에 시작 지점과 골 지점이 주어지면 그 시작 지점을 체크 포인트로 연결하고 골 지점도 또 다른 체크 포인트로 연결해서 이렇게 중간 다리를 지나가게 하는 플래닝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저희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리프로세싱 방식 없이도 양방향 탐색을 하여서 접합시키는 그런 미드 인 더 미들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CMCTD 프리플래닝보다도 미디엄, 라지, 자이언트 데이터셋 각각에 대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 있었고, 이제 어빌레이션으로 진행한 그 크로노포레스트 싱글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러스터링을 하지 않고 결국에 각각의 리프 노드에서 단 하나의 서브플랜만 생성했는데 이 경우에 멀티모달리티를 캡처하지 못해서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서치 퀘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러면 만든 플래닝이 짧았는가에 대한 것이고 경로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벤치워크 데이터셋 5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최단거리 플래닝을 BFS 알고리즘으로 구했고 저희가 직접 생성한 이 알고리즘이 생성한 플래닝을 정성적으로 봤을 때도 그와 유사한 형태를 띈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고요. 실제 생성한 플랜의 길이와 그리고 BFS로 구한 어떤 아이디얼한 길이를 두고 그것에 0.1의 마진을 더해서 얼마나 그럼 이 바운드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했을 때 단 하나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최단거리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리서치 퀘션으로는 얼마나 그러면 플래닝을 빠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의 방법론이 있고 이제 어빌레이션으로 둔 2가지 방법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어빌레이션은 양방향 탐색이 아니라 단방향 탐색이었고 두 번째 어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탐색을 하되 템펄 디스턴트 모델을 써서 두 스테이트 간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L2 디스턴트를 쓰는 어떤 기존 방법론을 써서 나이브하게 거리를 추정하는 그런 방식을 어빌레이션으로 썼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평균적인 레이턴시 세컨드와 그리고 그 탐색할 때 그 익스펜드된 노드 수를 측정해 봤을 때 2가지 어빌레이션보다도 저희 어떤 기본 모델이 더 탐색 빠르기 측면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었고 또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L2 디스턴스를 썼을 때 태스크 1, 2, 3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디폴트 모델과 준수한 좋은 성능을 냈지만 이제 태스크 4나 5 같은 경우에는 그 디귿자 형태로 스타트해서 골로 나아가는 그런 기하 구조에서는 L2 디스턴트가 결코 템펄 디스턴트랑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좋지 않은 거리 추정 에스티메이트였기 때문에 탐색 시간상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비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모델이 어떤 롱 호라이즌 골 리칭 성능이 뛰어나다. 특히 어떤 숏 호라이즌 데이터만으로 그걸 스티칭해서 롱 호라이즌 플래닝을 해야 할 때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는 걸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리서치 퀘션이었던 얼마나 그럼 빠르게 플래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거의 BFS로 측정한 아이디얼한 경로에 준하는 그런 성능을 보일 수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렇다고 이그서스티브 서치가 아니라 탐색 효율성까지 챙기면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선택적 노드 확장을 통해서 플래닝을 했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최소화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